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NAT입니다. 네, NAT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지금 한 번 더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주가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저항권 라인의 돌파가 있다면 단기적으로도 꽤나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 영상에서는 3번 정도의 그런 분석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자, 일단 처음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7.97달러, 7.97달러 분석해드렸었고, 해상풍력 2030년까지 10배 성장, 숨겨진 핵심 기업, 전 세계 몇 없는 해상풍력 전문 해운사 NAT 실적 폭발할 거,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사실 이 이후에 실적이 실제로 폭발을 했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흑자 전환과 동시에 전년 대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실적을 냈습니다. 물론 그 실적 중에서는 여전히 스콜피오 탱커스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조금씩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개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4개월 전이었고요. 4개월 전에 7.97달러, 현재는 10.2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좀 한두 번 정도 더 분석을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8.3달러에서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해상풍력 10년간 10배 성장, 20년간 50배 성장,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확실시, 숨겨진 핵심 기업 NAT, 이렇게 분석해드렸었고, 3개월 전입니다. 해당 3개월 전이고 저항 라인을 돌파하자마자 돌파를 확인하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는 8.3달러였고요. 현재 주가는 10.25달러, 역시나 좀 괜찮은 그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분석해드렸었고, 대략 한 달 전?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반 전? 네, 한 40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주가는 9.5달러, 역시나 지금의 주가는 10.25달러이기 때문에 증시 상황에 굉장히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해상풍력 10년간 15배 성장, 해상풍력 설치선 독과점, 공급 부족 확실시, NAT 폭발적인 성장,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실제로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NAT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공급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2025년부터 수요가 월등히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2026년, 2027년에 인도되는 그런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인도량이 연계예요, 연계. 네. 아직도 단 한 척도 인도 예정이 없습니다. 그만큼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시기성이 가면 갈수록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가장 대규모의 그런 해상풍력을 터빈이라던가 혹은 블레이드, 타워를 설치할 수 있는 해상풍력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NAT가 거의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정도가 작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발전성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의 주가는 시가총액가 5천억이 안 돼요. 미국 시장에서 5천억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한 소형주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꽤나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해상풍력 설치선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좀 그림으로 좀 그나마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우조선해양에서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인도를, 그리고 수주를 받고 인도까지 한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거제도에 계시는 분들은 가끔씩 봤을 거예요. 가장 높은 조선, 가장 높은 배라고 하면은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가장 큰 배는 아니고 가장 높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예요, 이런 배. 굉장히 좀 긴, 긴 배입니다. 이렇게 배가 있으면 굉장히 긴 이런 식으로 좀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있고, 여기서 이제 크레인을 통해서 타워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블레드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곳인데, 단 며칠 만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곳이고, 제가 봤을 때에도 앞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수요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이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 세계에서 탑티어고요. 그중에서 NLT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해상풍력 설치선을 2대를 이미 발주를 넣었습니다. 한 대는 2024년, 나머지 한 대는 2015년에 인도가 될 것이고, 예상대로 인도가 될 경우 NLT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일단 스콜피오 탱커스의 그런 지분을 전부 다 매각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의 그런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계약을 했고요. 이미 3대 정도 전부 다 합치면 지금 약간 작은 규모의 배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4대 정도의 그런 해상풍력 설치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시가총액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지금까지는 이제 NLT가 스콜피오 탱커스, 그러니까 유조선에 대한 그런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ESG 펀드로부터 혹은 친환경에 대한 정책으로부터 정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이제 스콜피오 탱커스의 지분을 전부 다 매각을 하고요. 전형적인 해상풍력 설치선 기업으로 다시 탈바꿈되면서 ESG 펀드라던가 혹은 정부 정책, 정부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NLT 측에서도 밝혔습니다. 스콜피오 탱커스의 주가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지금 파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NLT 측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과의 그런 계약을 염두를 했었던 것 같고요. 왜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던가 이미지의 쇄신, 그리고 무엇보다 ESG 펀드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투자금을 훨씬 더 손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NLT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약간 6억 달러의 2대를 이제 발주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60% 정도를 부채를 통해서 이제 대금을 완납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막대한 부채를 혹은 막대한 이제 빚을 지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그런 면모를 충분히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중에 아래급이라고 하죠. 한 3대 정도,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3대 정도를 매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각 자금까지 합해서 아마 NLT의 그런 인도 자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좀 의구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6억 달러, 대략 약 6억 달러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대의 가장 큰 해상풍력 설치선을 인도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던가 혹은 부채 리스크 이런 것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현금 자체가 많습니다. 대략 한 2억 달러 정도가 현금서 자산이고요. 오로지 현금만 1억 달러 넘게 있어요. 그 중에서 60%를 부채를 이미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자금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미 밝혔다시피 그 아래급들의 배를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 흑자 전환됐어요. 이미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3, 4분기에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만 해도 충분한 그런 자금을 댈 수 있다. 물론 NLT 측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상증자라던가 혹은 부채 리스크에 대한 의구심을 완벽하게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리고 이 기업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친환경이라던가 혹은 특히나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그런 기업가의 그런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해서는 대략 한 30% 정도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좋은마음 기품다기 멤버분들에게 꾸준히 밝히고 있지만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산업이 사실상 지금부터 대략 한 10년간 10배 이상의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2050년도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투자자로서는 특히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당장 이제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수주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도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말이라던가 2027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뒤늦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2027년부터는 인도량이 거의 영척에, 그러니까 한 척도 없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 2025년도에는 거의 확실하게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뛰어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상풍력을 설치해줄 수 있는 그런 해운사들이 역대급 성장을 아마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투자를 중간중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량을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한 상태이고, 다시금 매수 기회라던가 투자 기회를 보고 있는 것도 맞아요. NLT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좋은 그런 수익을 줬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그런 변곡점이라던가 지지라인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결국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가 조만간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꽤나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풍력에 대한 분석이었고, 해상풍력 설치선 그중에서 NLT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좋은 기업 분석,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